네, 안녕하십니까. 양수장입니다. 주간 핫플레이어를 해야 되는 월요일인데 지금 솔직히 뭐 선수 한 명, 두 명 잘한 거를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LG 트윈스 5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아무리 시즌 초반이고 또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 흐름들, 홈에서 KT에게도 수입회를 당했고 어느 정도 두산전이나 삼성전에 회복을 하긴 했지만 다시 롯데에게, 기세가 좋은 롯데였지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수입회를 당하면서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하면 팀이 좀 최대의 위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LG는 글쎄요, 뭐 극복하고 잘 나갈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류지영 감독 2년 차에 접어드는데 이제 1년 차가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LG 트윈스의 이 선수단 상황을 볼게요. 뭐 선수들이 어쨌든 야구를 하는 거니까 선수의 비중이 큰데 LG 트윈스의 선수단 구성이 나쁘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8년 8위로 추락을 했죠. 이때도 2위를 달리다가 주전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 외국인 타자의 부상 이런 것들로 투수들도 무너지면서 8위까지 추락을 하고 난 상황에서 2019년에 4위를 합니다. 무난하게 4위를 하다가 준 플레이오프에서 키움에게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끝까지 2위 싸움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두 경기에서 조금 꼬꾸라지면서 4위까지 떨어지고 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선두 싸움을 하다가 이때는 경우에 따라서 후반기를 좀만 더 잘했으면 정규 시즌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후반기 부진 때문에 또 마지막에 조금 삐끗하면서 3위로 이 페널티 레이스를 마치고 또 준 플레이오프 탈락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3년 연속 가을 야구에 간 선수단이에요. 우리 선수단이 최상위권에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상위권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 야구 3번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죠. 뭐 외국인 선수들이 바뀌는 사례도 있었고 주전들이 다치는 사례도 있었고 이 선수단이 정상적으로 굴러간 적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늘 변수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가을 야구를 갔기 때문에 일단 선수들의 문제가 있는 거는 조금 배제를 해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맨날 하위권을 달리던 뭐 암흑기에는 분명히 선수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요 선수단에 대한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벤치 쪽 얘기를 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볼 때 있어서 선수가 90%를 하는데 나머지 10%는 이제 운도 분명히 따를 것이고 벤치의 역량이 그래도 가장 필요한 스포츠가 야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선수들의 기록은 경기 끝나고 누적이 되는데 현재 뭐 컨디션이라든지 매일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건강 상태나 뭐 잠부상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뭐 어떤 투수에게는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 공을 몇 개까지 던질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연투를 했을 때 끊어주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현장에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10%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류지현 호의 문제점, 선수 기용 문제입니다. 주전 라인업에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 선발 투수에 강한 데이터가 있어서 왼손 투수의 왼손 타자지만 쓰는 것도 아니고 혹은 언더핸드 스로우 투수가 나오는데 이 선수가 우타자에 약해요. 그래서 우타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박혜민 선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 타격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전혀 이 홍창기가 1번이었을 때 좋았던 걸 고려하지 않고 이 박혜민을 1번으로 쓰면서 3번에 놓은 홍창기 선수의 타격감마저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혜민이 몇 경기 1번에서 잘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건 몇 경기였고 그 이후에 부진하다면 뭐 휴식을 주던가 9번으로 내리던가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 휴식이라든지 백업 활용에 있어서 뭐 박혜민뿐만 아니라 뭐 서건창이라든지 오지환이라든지 유강남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휴식이 없는 게 너무나도 좀 아쉽고 몇 년째 이게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왜냐면은 오지환이나 유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저는 좀만 더 수비 이닝을 좀 배려를 해준다면 분명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 선수들을 계속 주전으로 쓰는 게 조금 아쉽죠. 아마 다른 팀 경기들을 제가 또 팔로우를 하는 팀들이 있는데, 롯데전도 그렇고, 롯데도 이제 뭐 지명타자를 안치홍도 지명을 주고, 정훈도 빠지고, 전준우도 빠지고, 이대호도 빠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을 해도 전혀 티가 안 나잖아요. 다른 선수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경기 후반부에도 계속해서 좀 더 많은 기회를 받기 때문에 스타팅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류지영 감독의 현재 엔트리에서는 뭐 베테랑, 뭐 신인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벤치 멤버들의 활용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주전들은 주전대로 컨디션을 끌어올리기가 좀 어렵고, 벤치 멤버들은 벤치 멤버대로 경기 감각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사실은 투수 파트는 솔직히 깔 게 없었거든요. 불펜 운용이라든지 선수의 투입, 혹사 관리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불펜 운용을 보면 투수 교체 미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승부처에 선수들을 제때제때 투입을 못해서 경기를 내준다든가, 투수 교체를 좀 더 미루다가 선수들이 공략을 당해서 접전 상황에서 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으면 사실 강팀이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아무리 선발이 약해도, 우리 선발이 약한 거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도 이 불펜의 힘이 두터웠기 때문에 선발이 어느 정도 못하던 거를 불펜들의 힘으로 뒤집거나, 혹은 선발들이 어느 정도 해주면 또 타자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뽑아서 후반부 싸움에서는 경기를 지키거나 혹은 동점 상황에서 리드를 가져가다가 한 점 뽑아서 이기는, 요런 승부를 좀 해줘야 되는데, 투수 교체 자체가 좀 많이 어긋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강점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뭐 월간 승률은 좋다, 편하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주전 다 쓰고 지는 경기가 너무 많습니다. 주전들을 다 쓰면은 이기라고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이겨야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많이 이기는 경기를 만들고, 혹은 주전들이 조금 페이스가 떨어져 있다, 컨디션이 지쳐 있다, 그래서 백업 선수들을 특정 경기엔 좀 내보낸다, 이랬을 때 사실은 저 월간 승률 나쁘지 않다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유망주 몇 명 내고 패하면 그거는 그냥 1패라고 생각을 하고, 아 다음 경기엔 또 주전이 좀 나와야겠구나 이렇게 좀 순환을 하는 건데, 주전들을 다 내고 지면 그 다음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전들을 다 내고 진다? 과연 그러면 주전들이 힘이 다 떨어졌을 때는 벤치 멤버들을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뎁스가 이렇게 빵빵한데 이 자원을 정말 활용을 못하는 것 같고, 선발 투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준영 선수가 롱릴리프를 했을 때 5이닝 무실점해서 NC전 잡은 경기 있었죠. 그 이후에 임준영을 내리지 않고 계속 엔트리에 방치를 했습니다. 어차피 임준영은 그 경기 많은 공을 던졌어요. 며칠간 등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렸다가 선발 준비를 시켜서 다른 롱릴리프를 올려보든가, 혹은 휴식을 좀 주고 롱릴리프를 새롭게 임준영 대신 올렸다가 임준영 열흘을 채워지면 다시 롱릴리프를 올리던가, 이런 여유가 필요했는데 그냥 임준영 선수를 5일 동안 그대로 냅뒀어요. 뭐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 임준영 선수가 못 나오는 사이에 투수진이 터져서 또 롱릴리프를 해야 되면은 임준영 선수도 못 나오고 다른 투수들의 부하만 좀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손주영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팔꿈치 통증이 있었으면 이 선수들을 될 때까지 선발로 쓰는 게 아니라, 뭐 캠프 때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선수를 아무리 기록이 좋아도 이 선수를 오히려 롱릴리프로 쓰거나, 롱릴리프는 대체할 자원들이 많잖아요. 혹은 퓨처스에서 선발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갔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같은 팬들은 손주영이 팔꿈치 통증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는 모르고 그거는 현장만 아는데 계속 선발로 쓰다가 결국 수술 때까지 오르게 했다는 점은 너무나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타자 안 좋고 뭐 이런 걸, 선발 안 좋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차라리 그러면 임준영을 선발로 쓰고 손주영을 롱으로 쓰든가, 손주영을 퓨처스에서 뭐 김윤식과 함께 11텀으로 준비를 시키든가, 이런 식의 대처는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뎁스 활용 문제입니다.
제가 뭐 이영빈이나 이정원이나 송찬이 이렇게 대놓고 유망주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선수단의 뎁스를 활용하라는 거죠. 지금 주전 타자들이 뭐 김현 선수도 좀 좌완 상대로 약점을 보일 때가 있고 박혜민 선수도 부진하고 그런데 지금 외야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백업 멤버로는 없어요. 최은성이 1루로 나오다가 외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성주 선수도 고정 지명타자로 활용을 하지 말고 수비를 시키면서 뭐 홍창기도 지명타자를 좀 보고 김현수도 지명타자를 보든가 뭐 지명타자가 어려우면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은 다른 선수들도 출장을 시켜야죠. 지금 루이즈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엔트리에는 김민성이나 문보경이 있는데 뭐 김민성을 일요일 경기에 쓰기 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거죠. 루이즈의 대수비로 김민성을 쓴다? 루이즈 대신 김민성이 수비 강화는 절대 아니죠. 차라리 루이즈에게 열흘간 시간을 주고 뭐 김민성을 쓰든가 문보경을 쓰든가 뭐 김호은이라도 올려서 최은성과 같이 1루 쪽에 하고 문보경을 3루에 전념을 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이상호를 쓰든가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한다면 루이즈가 회복하는 기간 동안 뭐 10회 하겠습니까? 다 지겠어요? 어느 경기는 또 이기고 어느 경기는 지겠죠. 부진에 빠진 선수를 계속 쓰는 것보다는 선수단에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활용할 선수들이 있는데 그거를 안 쓰는 게 너무나 좀 아쉽죠. 주전을 무조건 안 쓰라는 건 아닙니다. 뭐 서건창도 그렇고 박혜민도 그렇고 루이즈도 그렇고 올라오면 당연히 써야죠. 그 올라올 시간을 1군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원이 준비돼 있으니까 퓨처스에서 열흘간 만들라는 거죠. 열흘만 딱 기회를 주고 혹은 조금 더 필요하면 한 2주 정도 기회를 주고 페넌트레이스 6달 하는데 2주 못 참겠습니까? 열흘 못 참겠습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죠. 팬들이 무조건 이 선수를 보기 싫어서 2군에 보내라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한테도 회복 기간을 주고 퓨처스에서 잘하는 선수에게도 올려줘서 기회를 달라. 결국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팬분들이 많이 화나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역대급 지원을 받았는데 2년째 이 장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굉장히 좀 아쉽고 실망감이 좀 큽니다. 코칭 스태프도 부임 당시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외부에서 데려온 코치 1군에서 써야 되는데 감독 요청으로 퓨처스에 간 코치님도 계세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도 감독이 해달라는 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모 외국인 선수도 프런트가 현장까지 가서 다 지켜보고 반대를 했는데 내가 고쳐서 한번 써보겠다 브레이크 기간에 그래서 썼다가 망했죠. 이번 루이즈 사태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현장이 픽하는 대로 다 안 됐다. 네. 구단은 현장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현장이 먹을 욕까지 구단이나 프런트가 다 먹어주고 있다. 이 정도의 지원을 받은 감독은 저는 최근에 LG 감독은 없다고 보거든요. 뭐 외부 FA나 트레이드 뭐 현장 요청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래놓고도 성적이 안 나온다? 솔직히 저는 냉정하게 함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감독들 어땠나요? 김기태 감독 취임 당시에 내부 FA 3명이나 놓쳤습니다. 조인성, 이태근, 송신영. 참 악조건 속에서 선수단을 물려받았고 2013년에 가을 야구를 보내고 전지훈련을 가야 되는데 전지훈련 외국인 선수 문제로 프론트랑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상문 감독도 마찬가지. 양상문 감독은 아예 최하위의 선수단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이 2016년도에 외국인 선수 코프랜드를 4월 9일날 영입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프런트가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류중일 감독도 이 선수단 내에서 활용할 베테랑 선수들을 다 내보냈고 심지어 이제 모 선수는 주장감으로 류중일 감독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무리 캠프 끝나니까 2차 드래프트 보호 선수 풀려서 다 보내버렸고 취임 당시에 또 삼성 사단, 류중일 감독 사단이 있는데 그 원하는 코칭 스태프로 꾸려지지도 못했고 아주 이 악조건 속에서 이 3명의 전임 감독들이 참 어떻게 보면 지금의 류지영 감독보다는 지원을 못 받았죠. 성적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래서 역대급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럼 지원대로 좀 해줘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 이 감독 부임 당시에 LG 트윈스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망주 스카우트 전설의 1구 드랩이 있었죠. 거기에다 육성, 군 문제까지 해결을 해놨습니다. 군대를 단순히 누굴 보내고 받고 이게 아니라 군대에 다녀온 선수들을 퓨처스에서 어떻게 할지 매뉴얼도 없이 안 쓰는 것보다 선수단에 적응을 시키고 퓨처스에서 바로 투입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지난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문성주라든지 안익훈, 뭐 손주영 다 시즌 중에 전역을 한 선수들이고 1군에 굉장히 단기간에 올라왔거든요. 새 선수는 또 상무를 간 것도 아니고 다 현역이나 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했는데 그 정도로 일단은
군에 갔다 온 선수들에 대한 이 시스템이 퓨처스에 잘 갖춰져 있고 또 육성 파트도 당연히 잘 되고 있고 19 드래프트 아무리 좋은 자원을 뽑아도 육성 못하면 말짱 꽝인데 퓨처스 2년 연속 우승을 시키는 데는 역시 이 2000의 힘도 있지만 이 퓨처스를 진두지휘한 프런트의 힘도 있습니다. 육성팀의 힘이 크고요. 3년간 가을 야구를 간 선수단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상문 감독, 류중일 감독, 김기태 감독 다 가을 야구 못 간 선수단을 물려받았습니다. 양상문 감독은 2014년에 부임하긴 했지만 최하위인 선수단을 물려받았죠. 그래서 이 감독들보다는 환경이 굉장히 좋고 내부 FA도 다 잡았어요. 감독이 원하는 선수단을 외부 FA, 트레이드, 외국인 선수 해달라는 대로 정말 다 해줬기 때문에 이런 성적 내면은 저는 누가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롯데자이언츠가 최근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 롯데의 사례를 조금 보면요. 이 성민규 단장이 부임하고 나서 투수력 강화, 유망주 육성, 선수 군 문제 해결, 외국인 선수도 입맛에 맞는 대로 선발, 트레이드도 유망주 출혈 크게 없이 지명권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이 코어 유망주들을 다 지키면서 필요한 선수들을 데려오고 LG 트윈스의 사례랑 거의 비슷해요. 최근 몇 년간 프런트의 사례는. 거기에 LG와 차이점은 퓨처스 팀을 잘 아는 레리 서튼 감독을 1군으로 승진시켰다는 겁니다. 서튼 감독이 외국인 감독이어도 한국에 예전에 뛰었다는 거 빼고는 그렇게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코치들을 본인이 추천해서 데려온 것도 아닙니다. 다 성민규 단장이 데려온 거고 코치들은 서튼 감독은 대신에 퓨처스 감독을 했기 때문에 이 유망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뛰어나고 롯데가 어떻게 나아갈지 프런트와 호흡을 맞추면서 이렇게 지난해부터 올 시즌까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령의 주전들 돌아가면서 몇 경기씩 빠져도 문제없는 선수단을 구성을 했다는 게 이 롯데가 상승세를 달리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가 롯데보다 솔직히 뎁스에서 밀린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최근에 롯데도 젊은 선수들이 터져서 그렇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팀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선수단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이거에 대한 마인드를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성적이나 팀의 방향성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예시를 들면 LG라는 친구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요. 문제집도 좋은 거 풀고 계속해서 학용품이라든지 인강 끊고 좋은 일타 강사에게 수업도 듣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롯데라는 친구는 성적이 안 나와서 LG를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똑같은 문제집을 사다 풀고 똑같은 인강 강사를 데려와서 과외도 받고 똑같은 학용품 쓰고 모든 환경을 LG랑 똑같이 해요. 근데 롯데가 더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롯데는 문제집을 풀 때 꼼꼼하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차근차근 풀고 나가고 인강을 볼 때도 어느 부분은 메모도 하고 어느 부분은 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풀어도 보고 이렇게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LG는 좋은 문제집과 좋은 일타 강사를 앉혀놔도 같은 부분만 반복해서 풀고 문제집 1페이지만 보고 인강도 빠른 스킵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는 해주는데 오르질 못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시험 문제에서 공부 한 부분 안 한 부분이 차이가 나면서 LG는 떨어지고 롯데는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팬으로서 반등을 바라고 성적이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성적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5할 플러스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어두운 면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다는 거죠. 지난해를 보세요. 지난해는 타격이 아무리 안 좋았어도 투수진이 끌고 가는 게 있었고 타선도 홍창기를 중심으로 뽑을 점수를 내고 지킬 점수를 지키면서 많은 승수를 쌓았는데 올해는 타격이 오히려 팀 타선이 평균 좀 넘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표상으로. 그리고 투고 타자 시즌이기도 해서 이 체감이 타자들이 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하거든요, 리그에서. 근데 이제 그런 지난해보다 좋은 타선을 갖고도 지난해와 같은 투수력을 갖고도 요렇게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보인다는 건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해 보이고 5월에 이제 또 접어들고 또 어린이날 시리즈라는 중요한 시리즈가 있는데 제 예상이 틀려가지고 차라리 진짜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를 좀 기후로 넘기고 5월에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또 헤쳐나갈지, 아니면 그냥 문제를 안고 성적 추락돼서 재계약 못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LG에 대한 저의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